이 국가직 문제를 이거 이제 2월 달 끝까지 합본이에요. 원래는 이제 제가 1월 달로 2월 달로 하는데 미리 보실 분들 보시라고 했습니다. 뭐 문제풀이니까 진도별로 하는 것은 시험에 나오는 것도 풀지만 시험에 안 나올 것도 기본적으로는 풀어야 된다.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오면서 조금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문제들은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앞서 기출문제 특강을 해가지고 이제 그 기출문제에서 또 문제를 상당히 봤고, 또 이제 오늘 오후에 판례 하는데 그 판례에서는 이제 문제는 아니지만 또 그 많은 내용을 볼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걸 확인은 하지만 그것은 이제 어느 부분에서 특별히 이제 좀 정리를 하기로 하고, 보다 보면 이게 이제 1시까지거든요, 수업 시간이. 근데 이제 원래 저는 그 문제풀이를 문항수를 조금 많이 해가지고 뭐 5시간도 했다가 4시간 반도 했다가 했어요. 그런데 문제풀이는 질도 중요하지만 양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보면 한 700문제를 천천히 풀면 다 못 풀고 마지막에 빨리 풀면 이제 푸는데, 하루에 4시간을 하면 한 80문제, 60문제에서 80문제 정도 풉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뭐 해가지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아침에 한 30분 빨리 올 수 있는데, 빨리 올 방법이 없어. 오늘도 내가 이거 빨리 와야 되는데 택시 기사분이 버스 기사분이 거창 휴게소에서 식사를 잡수고 30분을 늦게 오셔. 속이 터져가지고 나는 바쁜데 그리고도 천천히 와. 나 같으면 앞에가 이렇게 툭 트여 있으면 막 받고 가겠는데 안 가더라고. 그래 늦었어요. 하여튼 뭐 그렇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론을 영상으로 듣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론을 지금 한 과목밖에 못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론 안 되는데 이거 들을 수 있을까요? 들어봐. 근데 이제 내 생각에는 듣고 메모를 일단 해놨다가 빠르게 복습을 한번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노는 것보다는. 이해가 안 된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다 판례이기 때문에 다 판례. 그 다음에 이제 그 심화 이론하고 그런 건데, 듣고 또 기재하고 또 하고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이제 내 생각에는 지금 먼저 이 문제를 들으면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이다. 이제 이런 부분이 시험에 나온다. 이제 그걸 느끼고 이제 해보면 되는데, 여유가 있으면 끝까지 힘들어도 하는 거고, 여유가 없으면 이거 하다가 포기를 할 건데 못 따라가면, 그런데 이제 메모를 하고 하기는 해봐라고. 하기는 해봐. 그래서 이제 내가 그 가급적 중요한 건 필기도 해주고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메모를 하고, 그래 오늘 뭐 많이 안 나가 진도별로 하니까 한번 해보고 하면 됩니다. 열심히 봅시다. 1번 비범죄화 이론.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비범죄화는 이제 다 집어치우고,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누가 하면 너무 막연하니까 객관주의, 주관주의. 객관주의. 비범죄와 객관주의. 그래서 객관주의 범죄 이론. 그러면 객관주의 범죄 이론은, 범죄는 뭐라고 그래? 법익 침해가 범죄라고 하죠. 법익 침해. 그래서 법익 침해가 구체적인 범죄라는 건 구체적인 피해자와 피해 법익이 있어야 돼.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피해를 받는 피해자와 피해 법익이 있어야 돼. 그러면 법익 침해가 없거나 법익 침해가 극히 경미한 것은 비범죄화하다고 하겠죠. 그래서 고로 이것으로부터 탈윤리화. 그러나 형법이
법익을 보호해야지. 법익을 보호. 그러니까 형법의 기능은 법익 보호적 기능. 법익 보호적 기능을 강조하는 입장이야.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 형법의 주된 기능이다 이거지. 그러면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범죄고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 형법의 주된 기능이라면 법익 침해가 없거나 법익 침해가 있지만 극히 가볍거나 그러니까 법익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윤리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 규정들이 있어. 예를 들면 전통적인 유교적 그러한 성윤리를 보호했던 뭐 혼인빙자 간음죄 뭐 이런 거 있어. 응? 남성 중심의 성사고 아니요. 여성들이 성적 처분을 뭐 요즘 여성들은 안 그렇습니다. 요즘 여성들은 뭐 성적 처분을 자기 의사로 자유롭게 합니다만은 과거에는 내가 사랑하고 성적 처분을 하고 싶어도 혼인과 관계없이 혼인과 연관 짓지 않을 때는 그런 걸 이제 안 한다가 상대방이 싫다 뭐 혼전에는 안 된다 이렇게 하다가 뭐 혼인하자 이렇게 하면 그 말에 속아가지고 그 잠자리를 같이 한다. 그럴 때 그 남성이 혼인빙자 간음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그 여성의 성적 처분할 수 있는 자유마저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봉건적 성윤리 여성에 대한 인식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럼 그 혼인빙자 간음죄라고 하는 것의 보호 법익은 법익이 없다 이거야. 그럼 뭐를 보호하는 거냐? 윤리를 보호하는 거. 예를 들면 간통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윤리를 보호하기 위한 형법 규정을 배제해야 된다. 탈윤리화. 그래서 혼인빙자 간음죄를 폐지하라. 혼빈간 폐지했잖아. 혼빈간 간통을 폐지하라 하는 주장. 그렇다면 법과 윤리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여기서는 법과 윤리는 다른 것이니까 형법으로는 법익을 보호해야 된다 이거지. 윤리는 윤리에 맡겨야 된다 그랬지. 그럼 법윤리 이론론이야 이원론이야? 법윤리 이원론 이렇게 되겠죠. 법윤리 이원론. 요즘은 이런 게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으로 우리 첫 시간이니까 하는 거다. 문제풀이. 그래서 거기 비범죄와 이론과 일치하는 것은 그래서 거기 형법의 보호적 기능과 관련된 이론으로 형법이 무엇을 보호할 거냐에 관한 이론으로 여기까지는 맞는 말인데 법윤리주의. 그럼 법윤리주의는 뭐야? 법윤리 이론론을 말하는 거거든. 이론론. 그럼 법윤리 이론론. 여러분 형법이 법익만 지키는 거다고 법익 플러스 윤리까지 지키는 거다고 하면 가벌성이 뭐가 확장돼? 법윤리 이론론이 가벌성이 확장되겠지. 주관주의가. 근데 법익만 지키고 윤리는 배제하자. 이렇다면 가벌성이 축소되겠죠. 인권 보장에 기여하겠죠. 객관주의 취지는 그거다 이거지. 가벌성을 축소하자. 근데 여기는 거기 법윤리주의나 도의적 책임론과 같은 입장. 뒤에 도의적 책임론은 맞아. 근데 법윤리 이원론이 아니라 이론론이야. 그다음 이번에 윤리상 좋지 않은 것은 범죄로 구성해야 되고 이것이 뭐야? 법윤리 이론론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2번도 틀렸지. 법과 윤리는 다른 것이다 이거지. 법과 윤리는 다르다. 그다음에 또 법 규정이 있는 이상 거기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법 실질주의적 박상하고 일치한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법 실질주의는 규정이 있다면 처벌하는 것이라는 건데 여기는 어때? 비범죄화 하자고 주장하는 것과 주장하는 거니까 법 실질주의와 맞지 않죠. 그 다음에 일치한다니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성도덕에 관한 범죄의 과잉을 옹호한다 이랬는데 과잉을 옹호하면 가벌성을 확장하는 거잖아요. 이거 축소하자는 거니까 도덕을 보호하자고 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3번도 틀린 것이고 4번 법과 윤리는 구별되어야 하므로 4번이 맞겠죠. 4번이 법윤리 이원론. 이것만 좀 기억하고 법윤리 이원론. 법익 침해가 없는 범죄는 비범죄화하고 법익 침해성을 갖는 행위라 하여도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서 가급적 형사 제재는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해하시겠죠? 이것이 이제 4번이 맞는 말이야. 그러면 5번에 이 이론에 의하면 사회의 가치관 변천에 따라 지금까지 범죄시하지 않던 행위를 형법 규제에 포함하는 경향이 있다가 아니라 어때? 지금까지 범죄로 봤던 영역에서 범죄가 아닌 것으로 비범죄화, 비형벌화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5번도 틀린 거죠. 그 다음 6번 이 이론에 따르면 형사 입법에서나 형법의 해석상 범죄의 축소 현상이 생긴다. 축소, 가벌성이 축소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만 좀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비범죄와 객관주의, 법익 침해, 법익 보호적 기능을 강조하는 입장. 그래서
피해자 없는 범죄, 경미 범죄의 비범죄화 이런 것들을 비범죄화하자고 주장한다. 그럼 됐고 2번. 그래서 4번하고 6번 두 개입니다. 일치하는 것은. 다음에 2번에 형법의 기능과 관련 기능. 우리 이제 형법의 기능은 뭐뭐 있다고 그래요? 보호적 기능, 보장적 기능, 뭐 사회 보호적 기능, 뭐 범죄 예방적 기능 이런 것도 있다고 하잖아요. 예방 그 기능 중에서 겸업성은 어때? 겸업성은 뭐야? 뭐하고 관련 있는 거야? 형법의 기능. 형법의 기능으로는 뭐 규제적 기능, 그 다음에 보호적 기능, 보장적 기능. 뭐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는데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다가 이제 사회보호적 기능, 사회보호적 기능도 추가하는데 이 규제적 기능은 뭐 하는 거야? 이제 뭐 범죄를 규제하고 범죄, 일반 국민의 범죄를 규제하고 그 다음에 사법관계자의 자의적인 처벌을 규제하고 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가장 시원적 기능이 규제적 기능이. 그런데 이제 겸업성은 어때? 겸업성은 가급적이면 어때? 되도록 제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충성, 우리가 수단의 특별성. 그래서 겸업성, 가급적이면 자제돼야 된다는 거지. 형벌권의 행사는. 그래서 그러면 이것들은 뭐하고 관련해서 되도록이면 억제해야 되니까 법익보호 임무의 보충성. 형법이 법익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사회 질서를 지키기는 지키는데 법익을 지키는데 그것은 최우선적으로가 아니라 최후수단으로서 지켜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겸업성이라는 것은 보장적 기능이야, 보호적 기능이야? 보호적 기능과 관련이 있다. 이제 그 말 하려고. 이해하시겠죠? 그렇다면 거기 3번에 울티마라치오라는 말은 뭐야? 최후수단성이죠. 최우선수단성은 뭐? 프리마라치오. 그런데 최후수단성은 울티마라치오, 최우선수단성은 프리마라치오, 유일한 수단성은 솔라라치오 이렇게 하는데 그중에 이 최우수단성, 그러면 겸업성이 최우수단성이죠? 최우수단. 그래서 단편적으로만 적용돼야 돼. 단편성, 그지? 그래서 부분성, 단편성, 부분성. 그래서 그 부분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거기 5번에 있는 함 프린시플은 어때? 중요성의 원칙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일반 사소한 것들은 범죄로 하지 말고 인간 생활에 중요한 유해성을 가져오는 아주 본질적인 것들을 금지해야 된다는 거. 중요성의 원칙. 다른 사소한 것들은 맡겨라. 다른 법규에 맡겨라. 그러니까 단편성하고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1번, 3번, 5번, 4번 이것들은 같은 이야기야. 보호적 기능과 관련이 있어. 책임 원칙은 뭐하고 관련이 있어? 책임 원칙은 책임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 그죠? 책임이 있어야 형벌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책임과 형벌은 비례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책임을 초과하는 형벌은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책임주의, 책임 원칙 이것은 뭐하고 관련이 있어? 보장적 기능하고 보장적 기능.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형법의 기능의 다른 하나는 책임 원칙. 2번 맞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됐습니다. 뭐 보고 싶지도 않네요. 3번. 1번에 무죄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 유죄의 증거가 발견되더라도 다시 처벌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걸 뭐야?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죠. 그럼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인 건 맞죠? 그런데 그 인권보장은 무죄 추정된다는 건데 일사부재리의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 이거 일사부재리, 무죄 추정 이것들은 인권보장은 보장인데 실체법에서 절차법상의 인권보장이다.
죄형 법정주의는 실체 형법상의 인권 보장. 그래서 이거는 소송법상의 인권 보장이라면 이거는 형법상의 인권 보장. 우리 죄형 법정주의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같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일사부재리 무죄추정은 죄형 법정주의와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관계가 없다. 그러면 1번은 맞는 거죠. 이번에 소년인 때 죄를 범한 자가 재판 시에 성년이 되면 통상의 형을 과하는, 소년일 때는 부정기형을 과했다가 성년이 되면 부정기형이 아니라 정기형을 과하는 것, 이것은 형사정책적인 배려의 문제죠. 형사정책적 예방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 다음에 소년일지라도 행위 당시의 형법전에 범죄 및 처벌에 관한 규정이 돼 있으면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맞고, 죄형 법정주의의 핵심은 범죄와 형벌을 법으로 써놓게 되면 어때? 예측 가능성을 담보한다고 그래요. 예측 가능. 국민들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어떻게 처벌받는다 하는 예측 가능성, 그래서 법적 안정성 이런 것을 가능케 한다. 3번도 맞고, 4번에 마그나 카르타, 삼권 분립, 특별 예방, 프랑스 대혁명의 인권선언 등은 죄형 법정주의의 사상적 배경과 관련이 있다. 맞아? 틀렸어. 뭐가 빠져야 돼? 특별 예방주의. 특별 예방주의는 죄형 법정주의를 어때? 완화하자고 하는 거죠. 완화. 심파사상.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는 구파, 객관주의와 관련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가벌성을 축소해서 인권을 보장하자. 이건 이제 그 취지죠. 그래서 이제 구파하고 관련이 구파. 그런데 그럼 이 사람들은 죄형 법정주의를 강조하자고 하고, 그럼 죄형 법정주의를 완화하자고 하는 주장은 심파에서 하는 거예요. 심파. 주관주의 범죄론. 이 사람들은 인권 보장이 핵심이라면 이 사람들은 아주 늘어난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켜야 된다. 가벌성을 확장하자. 가벌성을 확장. 그래서 가벌성을 확장해가지고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자. 안전한 사회를 지키자 하는 사회 방위, 이것들이 이제 심파의 이념이 있단 말이에요. 형법에. 그럼 그 가벌성은 범죄와 형벌을 법에다가 규정을 하는 건데, 죄형 법정주의는 당연히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하라고 그러겠죠. 법에다가 구성요건을 정형화 하라고 주장하겠지. 여기는 이제 가벌성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을 추상화, 일반화 한다고 그랬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일반 예방주의, 형벌 이론으로는 일반 예방주의, 형벌 이론으로 여기서 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가진 대다수의 정상인, 여기는 특별 예방주의, 형벌 이론. 여기서 특별은 소수의 소질과 환경에 지배돼 사회적 악성을 가진 소수의 비정상적인 범죄자들, 그 사람들만 범죄를 저지른다 이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사회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 사람들은 죄형 법정주의를 완화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4번에는 특별 예방주의는 죄형 법정주의의 이념, 사상적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 5번에 뭐 가치 개념, 성향 개념과 같이 불명확한 개념일지라도 모두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건 아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거 가치 개념, 성향 개념 이런 것들이 뭐야? 규범적 구성 요건. 그지? 우리가 이 형법의 명확성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그 문자로서 법전에다가 기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범적 구성 요건이나 일반 개념의 사용은 피할 수 없다. 불가피하다. 그래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번에는 거기 4번을 틀린 것으로